8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준량을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쓰세요. 그러면 기준량이 각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어디에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거 문제가 어려우셨다면요. 교과서에서 수학교과서 76쪽 보면은 아래 개념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대 예를 들어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한다면 5대 9, 뭐 5와 9의 비, 5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줘야지 8번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확인해 볼게요. 5대 9에서 어떤 게 기준량에 해당하나요? 기준량은 뒤쪽에 있는 애가 기준량에 해당합니다. 2와 9의 비는요. 2대 9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9가 기준량에 해당합니다. 디귿 보시면요. 디귿이랑 리을은 동시에 볼게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4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는 9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챌 수 있죠. 디귿 아니면 리을 둘 중에서 하나가 다 여기 써줘야겠네. 왜요? 대한이 붙은 게 기준량이건 비교량이건 뭐가 하나가 될 텐데 9에 대한이고 4에 대한이니까 디귿, 리을이 서로 다른 정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치로도 답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마저 얘기하자면요. 4에 대한 9의 비, 비가 빠졌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4에 대한 이 뒤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돼요? 대한이 뒤로 가죠. 뒤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9대 4요. 여기서는 기준량이 4에 해당하므로 디귿이 정답이 돼요. 리을 마저 볼게요. 리을은요 9에 대한이죠. 대한이 뒤로 간다고 했죠. 그 얘기인즉슨 7대 9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기준량은요 9에 해당합니다. 즉 기역, 니은, 리을은요 전부 기준량이 9고 디귿만 4에 해당하므로 디귿이 정답입니다. 수학책 76쪽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9번 가겠습니다. 9번은요. 각기둥 전개도를 접었을 때 기역과 만나는 점을 모두 찾아 쓰세요라고 되어 있잖아. 기역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얘기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너 이 전개도를 접을 수 있니?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요거 접으면은 일단 어떤 도형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삼각기둥 나와요. 대강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렇게 되겠죠? 아이고, 좀 더 쉽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접으실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헷갈리니까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쓰면은요. 여기에 있는 거 각자 기억, 아이고 글씨가 너무 크네요. 여기를 기억, 치읓, 니은으로 잡을게요. 그럼 만나는 점이요. 여기 요 옆면 둘러싸고 있는 여기랑 요거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나요? 그 외에 다른 더 만나는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들은 없네요. 그러니까 요 두 면이 두 옆면에 해당하죠. 이 옆면이 어디에 여기 만나는 점이 어디일지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접하는 요게 기억으로 올라갈 거니까 기억과 만나 기억 9번이요. 각기둥 전개도 접었을 때 점 기억과 만나는 점 모두 찾았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해 보려면 이 도형을 갖고 어떤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네요. 해보지요. 얘를 90도 틀어서 전개도를 가지고 겨냥도 만들어 줄게요. 이 전개도 접으면은 삼각 기둥이 나와요. 이런 식의 삼각 기둥이 나올 거고요. 저 윗면의 기준으로 잡으면은 각자 기역, 니은, 치읓이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면이 니은이랑 쭉 내려가니까 디귿이 될 거고요. 치읓이랑 쭉 내려가는 지읒, 그리고 비읍이 되겠네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세요. 얘는요. 접혀지면 이면과 이면이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치읓 지읒이랑 지읒 이응이요. 왜냐면 요면은 겹치고 있잖아요. 동시에 두고 있으니까 여기 둘이 겹칠 거고요. 옆에도 봐주시면 니은 디귿이랑 디귿 리을 이 서로 만나는 면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시읒 비읍이랑 기읍 미음 요 면이 만나는 면이 돼야겠네요. 그쵸? 그럼 생각하세요. 얘를 싹 접어요. 올려서요. 이응이랑요. 치읓이 서로 겹치게 돼요. 리을이랑요. 니은이 서로 겹치게 돼요. 시읒이랑요. 시옷이랑요. 미음은 어디랑 겹치게 될까요? 기억이랑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시옷 미음이라고 써주실 수 있습니다. 점 시옷 점 미음 이렇게 두 점이 기억과 겹치게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미 그려졌을 때 더 쉽게 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교과서 뒤에 있는 종이 보시면은 이렇게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기둥이 있어요. 준비물에 해당하는 전개도에서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 가지고 실제로 접고 풀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3D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이제는 몇 배인가요? 물어보고 있고요. 얘가 21대 치과는 몇 cm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해석에 대해서도 묻고 있어요. 비율에 대해서도 합쳐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접근해보죠. 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수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내과 수는 안과 수의 몇 배인가요? 오케이. 잘 모르겠지만은요. 여기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퍼센트가 나왔어요. 안과는요 몇 퍼센트예요? 수는 몰라요. 퍼센트만 아는 거예요. 15%고요. 내과는요 30%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숫자는 모르지만은 퍼센트가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몇 배예요? 2배 된다는 건 알죠? 숫자를 모르더라도 2배로 써줄 수 있어요. 왜요? 비율은 퍼센트로 나타낼 때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퍼센트에서 2배 차이가 나면은 숫자에서도 2배 차이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과가 15개면요. 내과는 30개일 거예요. 만약에 안과가 30개라면요. 내과는 60개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2배로 써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배가 정답이 되겠고요. 11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를 길이가 20인 T그래프로 나타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0부터 100%까지를 20cm로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전체가 20cm예요. 치과는 몇 cm로 나타내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자, 생각해요. 치과는요.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20%를 차지해요. 20%는 100 중에 2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린 이제 합쳐서 나타낼 수 있죠. 전체가 길이가 20이에요. 근데 치과는 100분의 20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센치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면 돼요? 곱해 주시면 돼요. 20%의 비율을 차지한다. 0.2만큼을 차지한다. 전체 중에 0.1을 차지한다. 그래서 요 길이만큼 알고 싶으면 곱해주는 거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먼저 할게요. 5분의 1로 나타내시고요. 4 약분되어서 4. 그래서 4cm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2배, 11번 4cm입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전개도를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의 면이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의 합을 나타내래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총 3개인 거예요. 면의 수, 꼭지점의 수, 그리고 모서리의 수 다 해서 합쳐주란 얘기입니다. 하나씩 할게요. 일단 면부터요. 면은요 고민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냥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 나왔네요. 근데 꼭지점 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꼭지점이요 셀 때요 이렇게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실 거예요. 입체도형의 꼭지점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얘를 입체도형으로 만들어서 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면의 수는 그냥 안 적고도 생각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입체 도형이 어떤 건지 보니까 일단은 밑면이 두 개가 있네. 옆면이 다 직사각형이네. 얘네가 서로 평행이고, 아하, 얘 각기둥이에요. 특히 어떤 기둥이에요?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오각기둥이겠죠. 그럼 모양이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꼭지점 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꼭지점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이요. 10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모서리입니다.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5개가 10개, 15개 나왔으니까 15개래. 5개가 3번 나왔으니까 15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 더하기 10 더하기 15 하면은 17 더하기 15니까 32겠네요. 답 32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도를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 물어봤으니까 입체도형 먼저 만드셔서 그 다음에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 세주시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눗셈의 몫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써놓으라고 했는데 계산부터 해야겠네요. 첫 번째요.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대분수? 가분수로 풀어주세요. 3분의 4고요. 나누기 4 해야 되는 상황. 나누기 4는요. 곱하기 4분의 1로 고칠 수 있고요. 약분 3분의 1입니다. 자, 옆에요. 똑같이 해줄게요. 16분의 21이고요. 나누기 9 16분의 21하고 곱하기 9분의 1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3으로요. 약분이 1부 되네요. 3, 3의 9, 3, 7의 21. 더 이상 약분 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48분의 7이 나왔어요. 오케이. 보니까 3분의 1이고 48분의 7이면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분모가 똑같지 않으니까요. 통분해 줄게요. 3분의 1을 48로 고쳐주는 게 빠르겠네요. 48로 만들었고요. 3에서 48이 되려면 몇 배 곱해줬어요? 16배예요. 1에도 16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16 나왔어요. 48분의 16, 48분의 7 나왔으니까 48분의 16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쪽 부등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됐고요. 14번 값이 있습니다. 다음 전개도로 만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건널비잖아요. 건널비면은요. 이 면의 수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이 면의 넓이 다 더하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전개도가 접어가지고 그림 만들 필요도 없고 전개도 접어서 겨냥도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센스를 발휘하자면 요건 할 수 있죠. 얘랑 똑같은 거 얘예요. 왜냐면 직육면체라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면이랑 넓이 똑같은 거 얘예요. 이 면이랑 넓이 똑같은 거 얘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구해서 2배, 하나 구해서 2배, 하나 구해서 2배 해주면 2개에서 요걸 싹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봅시다. 일단은 얘를 1번으로 잡고 2번, 3번으로 잡은 다음에 1번부터 먼저 구해줄게요. 1번이요. 가로 나왔고 가로 4, 세로 2 나왔네요. 4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번이요. 2번은 가로 알아요? 아니죠. 여기 4 써져 있잖아요. 똑같이 4겠죠. 세로는요. 옆에 있네요. 6이에요. 4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2개 있죠? 2 곱해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3번이요. 얘 어떻게 알아? 얘는 안 써져 있는데 어떻게 알긴요. 여기 접혀질 거 아니에요. 얘가 2면은 얘도 2예요. 오케이? 그리고 높이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유지될 테니까 6이에요. 2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게 2개 있습니다. 계산 마저 해줄게요. 4, 2, 8이고요. 8이 16입니다. 4, 6에 24 곱하기 2 해주면은 48 2, 6, 12, 12에다 2 곱하면 24 나옵니다. 싹 다 더해주시면요. 16, 24 더해서 40, 40 더하기 48, 88 제곱센티미터예요.
넓이에 다니는 제곱센티미터죠. 그래서 88제곱센티미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소미와 태원이가 어떤 입체 도형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말한 입체 도형의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인지. 오케이. 각불이라는 거대한 힌트를 줬고요. 꼭지점이 6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각불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거 삼각뿔이죠? 네. 삼각뿔인데 얘는요. 세보니까 꼭지점이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아, 삼각뿔인데 꼭지점이 4개네요. 사각뿔이라면요. 밑에 사각형 있는 상태로 뭐 이런 식으로 대강 그려질 거 아니에요. 도형이요. 그러면 사각뿔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요. 아,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죠. 밑면에다가 더하기 1만큼 해줘야지 꼭지점 개수가 나오잖아요. 꼭지점이 6개예요 라고 나왔으면은요. 여기 위에 있는 뿔 빼고 나머지 도형의 꼭지점이 5개란 얘기예요. 그럼 이미 답 나왔어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오각뿔이죠. 오각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오각뿔 그려놓으시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꼭지점 6개 맞죠? 오각뿔이에요. 모서리 세는 거죠. 모서리 원하니까 모서리를 세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그래서 오각뿔에 해당하고 모서리는 총 10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